피델리티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하고 보유하고 있다. 근데 피델리티가 어떤 회사냐, 어떤 기업이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레거시 금융의 거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뭐 긴급 뉴스로 일제히 타전했다. 해가지고 요게 또 상승장에 또 한몫을 했다는 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했다, 뭐 시작했다는 작년부터 나왔던 기사예요. 이미 2000 몇 년도였죠 그게? 2026년도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피델리티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왜 상승이 났는지 왜 하락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그 인트로 때 제가 왜 상승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다음번에 장이 왔을 때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 알고 계셔야 경험이 쌓이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2014년부터 채굴을 시작하고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미 축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얘네는 뭐 지금 8년 전부터 이미 뭐 2수, 3수 앞을 내다본 거예요. 비트코인은 2026년도까지는 주류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강조하면서 우리 또 크리스티나 또 샌들레 누님 눈에서 또 이렇게 아이저가 또 레이저가 또 나옵니다. 또 이렇게 피델리티의 임원 코인베이스에서 피델리티로 옮겼죠. 2019년도. 자, 피델리티에서 영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그냥 피델리티에서 코인베이스에 있는 임원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디지털 자산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그녀에게 맡겼다. 그래서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가장 훌륭한 돈 비트코인 규정하고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투자로 권유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랑은 비교할 수 없다. 경쟁할 수 없다라고 하죠. 채굴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 상장된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연관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피델리티. 피델리티가 그냥 뭐 우리 그 자산운용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 2천조 가량 이상을 움직이는 우리 바이든 정부 경제부 출신 애들 다 소속되어 있는 블랙록 전 세계 1등 기업이 비트코인 그 채굴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채굴기를 계약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우리 또 뒤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내세워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피델리티는 블랙록보다는 안 되지만 전 세계 탑5 뭐 1조 달러 이상 1조억 달러 이상 돈을 움직이는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피델리티. 그중 한 군데가 피델리티인데 이미 전 세계 탑5 5손가락에 안에 든 자산 운용사가 5손가락 안에 3손가락이 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또 나머지 그 기업들도 이제 뭐 채굴 지분 이렇게 하고 지금 다 움직임을 취하고 있고 피델리티 비트코인 10년 내 100만 달러 10년 내 100만 달러면 한 11억 9천 정도 됩니다. 12억 잡고 10년 내 12억 된다. 2035년도에는 1억 달러에 도달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나? 보고서를 이미 작년 8월 달에 냈습니다. 피델리티 보고서를. 자산운용사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딥하게 내놓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기관이라던가 자산운용사가 보고서를 내는 게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냥 뭐 자기네 상품 팔라고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다 뒤에서 이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좀 뭐 대도 않는 말, 좀 뭐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들 절대 못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쓴다는 거는 이미 보고서를 쓰는 자체부터가 그 보고서를 쓰는 기관은 그 상품에 대해서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미 진행을 해서 뭐 투자를 중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다 갖춰놓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뭐 제안하고 뭐 발행한다던가. 이미 보고서 발행했을 때부터 피델리티는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준비하고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2035년 비트코인 개당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래서 코인이슈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냥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50% 잡고 비트코인만 담으시라고.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코인이슈님, 저는 뭐 알트코인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두 개만 담아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일 안전하고 뭐 수익성 면에서는 장담을 못 드리겠지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한 거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목숨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왜? 피델리티가 2025년도, 2026년도에 12억 간다고 보고서를 발행했죠. 4년 뒤에 12억 간다고 합니다. 한 개에.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갈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 코인이슈는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자, 안 간다 하더라도 피델리티가 앞으로 비트코인 갖고 어떤 식으로 상품화할 건지 뻔히 보이죠. 우리 국민은행, 자, 뭐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막 샀다 팔았다 하시는데 뭐 가격이 떨어졌어요. 저는 뭐 코인이슈님 8천만 원에 주었어요. 코인이슈 네가 8천만 원에 주어가지고 8천만 원에 주었다, 7천만 원에 주었다 막 욕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갖고 가셔가지고 계속해서 모으시고 8천에 사든 5천에 사든 2025년도 12억 간다고 하죠. 2026년도 12억 못 가더라도 최소 절반은 가죠. 6억이나 5억은 가죠. 그래 6억 5억 안 갔다고 쳐. 1억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 갖고 우리 국민은행, 신한, 기업, 제1, 제2 금융권 예치해놓고 이자 뭘로 받아요? 디지털 원화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디지털 달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돈 벌고 계속 걔가 이젠 계속해서 갖다 주는데 투자 노릇을 할 건데 건물주 역할, 건물 역할을 할 건데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편한 노후 아니면은 뭐 투자일 수도 있고 편한 길을 냅두고 그걸 샀다 팔았다 현란하게 그냥 프로게이머처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뭐 비트코인 방송을 보시고 뭐 차트 잘 맞추고 막 뭐 떨어지는 거 막 뭐 높은 거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비트코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왜 투자해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왜 어떤 정확한 그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단타 치지 말고 제대로 된 확실한 방법, 확실한 방송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올랐고 떨어졌고 책임 안 집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물론 코인이슈 포함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좀 양심이 있고 앞으로 좀 비전을 보고 남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려면 방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확실한 거고. 확실한 투자 방법, 안전한 투자 방법. 저는 뭐 최대 수익률도 좋지만 차트 그거 가면서 올라갈 것 같아. 상방할 것 같습니다. 뭐 36K 빠질 것 같고 36K 되면 10% 주우시고 33K 되면 10% 더 줍고 분할로 주우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장한테 주라 했어. 근데 상승장 바로 가. 제가 주라고 말씀드렸죠. 더 빠지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줍는 분들, 투자자들 다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코인이슈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비싸든 뭐 떨어지든 계속 주라고 합니다. 욕 뒤질나게 먹어요. 댓글로 뭐라 그러냐면 이 방송은, 이 코인이슈 채널은 희망회로만 돌리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주라고만 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런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수익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비트코인 판에서. 제가 목숨을 걸고 장담하는데 절대 못 봅니다. 그런 분들.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인생을 바꿨고 뭐 인생이 바뀌어서 막 집도 사고 뭐도 바뀌고 그런 분들 다 10명 중 8, 9명은 어떻게 돼요? 사놓고 관심 없이 그냥 냅둔 겁니다. 그냥 냅둔 거예요. 냅뒀는데 내가 한 거 없어. 그냥 공부하고 펀드멘탈 비트코인이 앞으로 코인 이슈가 어떻게 쓰이는데 은행에 피델리티가 상품 내놓으면 거기다 예치하고 이자 받는데 그것만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 비트코인 2012년도 피자 한 판에 2만 몇 개 하던 게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얼마예요? 5,200, 6천만 원. 지금 한 개도 못 사. 비싸서. 갖고만 있었는데 그렇게 가격 올랐어. 어차피 우상향할 거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내가 7천에 샀든 8천에 샀든 왜 손에 갖고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떠들고 힘들고 하냐 이겁니다. 내가 8천에 샀는데 4천에 살 수도 있었어. 그런 건 욕심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 다 떼부자 됐겠죠.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때 분할로 줍고 모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거
제대로 된 투자 방법 아닙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분들도 잘못된 방향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비트코인 판에 처음 들어와. 코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알려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뉴스 보고 돈 벌 수 있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와서 공부 안 하고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경험을 했고, 대가도 치렀고, 많이 잃어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어떤 투자 방법이 제일 확실한 건지, 제일 안전하고 정확한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코인파는 어떤 코인 좋은 코인도 물론 좋죠. 최대 수익률도 좋고, 근데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한 거 뭐다?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겁니다. 평균 단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리플 700원에 주었고 600원에 주었어, 500원에 주었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500원에 주었다고 200원에 주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개수 말씀해보면은 10,0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00원에 주어도 개수 10만 개 갖고 계신 분들이랑 나중 가서 어차피 불장 갔을 때 수익률 10만 개 아니어도 분할로 계속해서 주었어. 600원, 700원, 800원 계속해서 믿음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쓸지 알고 코인 이슈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는 상승장 때 장이 좋을 때만 비트코인에 그냥 남들보다 비싸게 사고 싶고 그럴 때 사고 싶다. 그럴 때만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편할 것 같아요. 1월달 하락장 때 그렇게 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지금 가격 비교하면 작년 11월, 10월달만 비교하더라도 절대 비싼 금액 아닙니다. 높은 금액 아니에요. 물론 더 빠지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락장 때, 파란색 때. 2만원 감사합니다. 오르신 말 이내요. 50만원에도 살 수 있었지요. 너무 지리다 보니까 3년 쉬고 다시 시작한 지 3년 되었네요. 공부 많이 살 길이네요. 감사요. 이정희정희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정희정희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정희정희님도 2017년도 18년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을 안 믿고 공부가 안 되어 있었고 의심했던 그 한심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한심한 그거는 이제 코인 이슈입니다. 1년 동안 버린 시간. 우리 정희님이 아니고 코인 이슈는 1년 동안 버렸어요. 트론에 물리고 나서 꼴도 보기 싫었죠. 밥도 먹기 싫었고 그 1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면, 주었다면 지금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건데 안타깝습니다. 자, 피델리티 비트코인 2026년도 100만 달러 12억 간다. 기간용 보고서 말씀드렸죠. 기간용 보고서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라고. 피델리티가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판매하고 있고 상품을 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용 보고서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피델리티 캐나다 최초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로 승인. 피델리티가 SEC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화상 통화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빠꾸를 먹었습니다. 취소를 당했고, 미국은 안 되겠네, 아직. 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 규제와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옮겨가면 바이든 정부가 바로 폭락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정부 이퀄 주식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 반응이 정부 지지율을 뜻합니다. 그럴 만큼 주식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든 감이 있다. 물론 규제나 이런 법적 세금안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미국은 안 되겠네. 그러면 어디로 시장을 옮겨요? 영미권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 캐나다 딱 시작해서 반응이 좋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물론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럼 그 보완해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어디서, 그 상품을 어디서 팔아요? 미국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돼가지고 판매하고 있죠, 현물을. 그래서 지금 피델리티가 최초로 커스터디 업체 승인을 받았다는 거. 커스터디 업체가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펀드, 뮤추얼 펀드처럼 상품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자, 피델리티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 지분 투자했다는 거. 똑같죠, 요거 소름 돋게. 블랙록도 마라톤, 또 라이엇도
지분 인수했고, 그래서 이제 마라톤 디지털 지분 7.4%를 인수했다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피델리티 영업당당 책임자 크리스틴 샌들러 2014년도부터 채굴을 했고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 개도 안 팔았다. 왜? 2026년도에 가격 12억 하나로 100만 달러 갈 거 알고 있어. 2035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뒤에는 1억 달러 갈 거야. 갈 거 알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탑5 돈 제일 많은 자산 운용사 얘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얘네들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자산 시장에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샀다 팔았다 하면은 비트코인 뭐 2만 불 3만 불까지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블랙록에서 막 팔고 던지고 하면 얘네들이 자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돈이 어마무시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간다? 2014년도부터 한 개도 팔지 않고 축적했다? 비트코인 가격? 뻔할 뻔짜죠. 1946년도 자산운용 전문회사 설립해가지고 얘네들이 에드워드 존슨 가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그래서 2021년도 작년에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의 부자 가문 7위에 랭크된 게 피델리티 에드워드 존슨 가문입니다. 얘네들이 유명한 게 1946년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펀드 상품들을 유명한 그 상품들을 배출했는데 10년간 마젤란 펀드라고 지금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제 돈을 벌고 잃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뮤추얼 펀드는 너도 나도 좋은 그 상품들, 주식 상품들 다 구성해가지고 뮤추얼 펀드 이렇게 팔고 있죠. 근데 그거랑 반대로 펀드 매니저가 불려줘. 마젤란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불려줘서 돈을 수익을 봐주고. 근데 이제 이게 누적 수익률이 114.6.9%라고 합니다. 114.69%. 뭐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뭐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 상승률보다 더 높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또 이거 유명한 그 투자자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네 글자. 마틴 픽터 하여튼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막 뭐 한 600% 700% 정도 그 상승률을 보여서 우리 또 뭐라 그럴까 워렌 버핏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주식 투자의 뭐 제왕 황제 이렇게 칭호를 달고 계시는 분들인데 또 피델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어.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상품화하고 투자를 해. 그럼 어떤 얘기예요? 피터 린치 이 형님 말씀하시죠.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한다는 소리는 즉 어떤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국민 펀드, 노후 펀드, 연금 펀드, 뭐 소방관 국부 펀드 뭐 이런 것들 다 연금 펀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델리티가 이렇게 자산운용사에 굴리는 상품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퇴직연금 펀드예요. 뭐 DC형 퇴직연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유명한 펀드 있죠. 연금.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한다.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이퀄 뭐예요? 우리나라 은퇴, 노후, 퇴직 펀드가 연금까지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소방관 펀드, 뭐 경찰관 공무원 펀드 이런 펀드들 다 들어오고 있죠. 우리 또 한국에도 또 뭐 들어가 있죠? 테슬라 초기 투자 해가지고 뭐 8,000몇 프로 또 수익을 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기관들이 다 이제 어떤 걸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 퇴직연금 펀드까지 들어오게 되면 미국은 퇴직연금 펀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노후 펀드가. 그럴 정도로. 그럴 때면 요거 중요하다는 거. 자, 2021년도 8월달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지분을 7.4%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 블록체인이라고 우리 그 블록체인 채굴하는 업체랑 또 연결하는 또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브 블록체인 100만 달러 상당 샀고, 그리고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캐나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 자회사인데 퍼트팔의 주식을 약 10.6% 주당 1.8달러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홍콩에 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BC그룹 얘네들이 주식 1,700만 주 주당 8.3달러에 인수.
미국 1위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도 채굴기업 라이언 블록체인 주식 매입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계 탑5 자산운용사 중에 들어가는 뱅가드, 얘네들도 라이엇 주식을 95만 주나 보유하고 있다는 거. 피델리티 자회사, 피델리티 클리어, 캐나다 최초로 규제 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승인 받은 거. 뭐 이런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뭐 비트코인이 간다 안 간다, 변동성이 심하니, 가격 상승이 막 폭이 너무 커서 불안해서 못하겠니, 답답합니다. 피델리티 뮤추얼 비트코인 펀드 상품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덱스 상품 마찬가지처럼 상승하고 하락하면은 이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익을 보는 구조죠.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는 주식에 예를 들어서 삼성, 뭐 LG, 현대 좋은 주식들 다 모아놔. 그래서 주식 상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바구니에 막 맛있는 과일들 다 담아놔. 그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뮤추얼 펀드, 이게 뮤추얼 비트코인 펀드, 아니면 뮤추얼 암호화폐 펀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담고, 이더리움도 담고, 리플, 트론,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델리티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갖고 가시는 분들이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를 판다고 가정하면, 피델리티가 전 세계적으로 다 팔아, 상품을. 근데 뭘 판다?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를. 리플, 스텔라, 트론, 이더리움 플래시,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을 다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될까?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시골 동네 홈마트에서 파는 거랑 전 세계 탑5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파는 거랑 그 차이는 아시겠죠? 전 세계 자산운용사 탑5 블랙록 말씀드렸죠. 지금 바이든 경제부 출신 애들이 블랙록 임원진들이다. 그래서 블랙록 1경 22천조 이상을 움직이는 전 세계 탑1 원탑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라이엇 블록체인 지금 그 채굴업체 인수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예요? 빚내서 비트코인 현물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우리 형님. 자, 그러면 마이크 세일러 형님,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을 1대 주시죠. 15.8% 한 더 샀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1대 주줍니다. 갖고 있을 정도로. 근데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주 또 지분 갖고 있는 거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뭐 은행이고 뭐고 다 정부고 비트코인 규제하니 뭐하니 하면서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사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머리 좋고 세력들, 미국 정부 심지어 비트코인 갈 줄 아는 거 알고 있어요. 피델리티 2014년부터 채굴하고 한 개도 팔지 않고 추적하고, 전세계 탑5 1조억 달러 이상 움직이는 얘네들인데 얘네들 세력일까 아닐까? 얘네들끼리 서로 인프라 구성해서 연락하고 할까 안 할까? 탑5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얘네들이 비트코인 한다, 비트코인 채굴 투자하고 지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비트코인 투자해서 나중에 예치받고 이자 준다 하게 되면 무조건 비트코인 우상향한다. 전세계 탑5 자산운용사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얘네들이 있는 한 비트코인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2026년 비트코인 한 개 개당 12억, 4년 뒤 비트코인 하나에 12억. 피델리티 2021년도 8월달 보고서 시그널. 비트코인 딱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절대 못 이겨요, 시장.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